올해 북한은 남북 관계에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모든 2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 지난해 7월에 전승절 북한판 기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신랄하게 대남 비난한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뭐 상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그 어떤 그 남북 관계 여지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북 관계에 미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 정부와는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또 김일성, 김정일 민족 이런 걸로 이국가로는 아니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겹화살가루가 아닌 일반 명사로 쓴 적은 한 번도 고유명사 쓴 적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겹화살가루는 강조의 의미고요. 소위 그러니까 조금 뭐 비하에 발언하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가진 자들이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국가로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기록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한국전쟁 6.25, 그 다음에 항일 무장투쟁.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일을 빼면은 완전히 그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국가로는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핵 지렛대 전략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 배치하고 남한을 공격하는 걸 명시적으로 남한의 주요 대한민국의 주요 기지, 항공, 이 비행장 이런 걸 공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에 실전 배치됐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핵에 기반을 둔 강압 전략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연동된 남북관계 전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판 신냉전 전략. 지금 지구상의 지도자 중에서 현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한 지도자는 김정은이 유일합니다. 지난 12월 전원회의 신냉전 다국화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더 현실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실패하니까 과거로 회귀를 했고 여기에 이제 동력을 부여한 게 러시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원칙적 대북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방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과거의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초를 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양측이 충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이 발생을 했다. 올해 돌파구는 없었고 내년도도 이 돌파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더 가까울 정도로 남북관계 교착 국면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극적인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요. 북한 체제 위기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라는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경제가 회생되기 위해서는 산업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퇴치 산업과 일부 군사 협력만 가지고는 일종의 이 가뭄의 소나기 정도지 이게 지속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북한 경제 왜곡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군사적 긴장 조성은 불가피합니다. 북한은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 최소 2차례 이상은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까지 5번 쏘게 돼 있으니까 북한도 아마 목표는 5개일 겁니다. 그 정도 가져야만 한반도에 대한 2시간, 3시간 내 관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과 비추어 본다면 2번은 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본인들이 주장하는 실전 배치된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할 거고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 9.19 안중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거다. 그러나 명시적인 원점과 주체가 분명한 도발은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발을 분석해 보면 원점과 주체가 불명한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는 북한 측 데미지가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복합 도발의 가능성을 상존한다. 한미 국내 정세 내년 총선 대선은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판도를 바꾸진 못할 거다. 왜냐 북한은 핵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적 피로감이 자체 핵 보유 여론이 60에서 8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여야의 어떤 의회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 바뀌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언하고 있지만 이미 2개의 전쟁에 직면해 있고 한반도 문제는 에이펙에서도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도 이미 핵의 임계점도 넘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두 개의 전쟁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전쟁, 중동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 내년도 남북 관계 전략은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전략적 명확성. 남북 관계의 목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북한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햇볕도 실패했고 바람도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핵을 보유했을 때 독재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정권이거든요. 핵을 보유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그리고 남북 관계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변하고 그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교류와 안보의 균형.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교류와 안보가 불균형이었기 때문에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벌어지는데 동해에서는 금강산으로 유람선이 떠난 게 현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교류가 안보적 신뢰를 견인한다는 건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와 안보가 병행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의 잘못된 관행, 북한이 갑이되는 일방적인 행위, 북한이 잘못을 해도 보상을 하는 행위, 이 부분이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무한 책임론, 우리 정부에. 왜냐하면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교착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무한 책임론을 담은 한반도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가칭. 이걸 북한 당국이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아도 우리의 도덕적 의의가 확보될 수 있고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 정권에게 비난의 화살을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북한 변화를 견인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국 당국과 민관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인데 접경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지양이 돼야 된다. 오히려 북한 변화나 북한 민주화운동에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북한 내에 북한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진실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노력들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